빗소리였어. 잠깐만. 예,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겨울방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앞에 했던 우리 주말 특강에만 배웠던 거 4가지. 오늘은 이걸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아주 짤막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우리 공부해봤죠? 영문법 용어에서 크게 2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로 끝나는 거? 예, 그렇죠. 예, 사자로 끝나는 거 있고, 그리고 뭐로 끝나는 거? 예, 어자로 끝나는 거. 용어 2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로 끝나는 용어, 문법 용어를 품사라고 부른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사자도 말씀 사자고, 어자도 말씀 어자예요. 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품사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영어의 문자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그죠? 커가는 발전 과정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뭐가 있어요? 철자 있었죠. 철자가 커서 뭐가 된다? 단어가 되오죠. 예. 단어가 문장으로 발전하기 전에 2개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구와 절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자, 단어, 구, 절, 문장. 그리고 문장이 크면 예, 문단. 그래서 문단이 있고 문단이 더 커지면 예, 우리 이게 지난번 배웠던 거잖아요. 철자,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그런 요 과정 중에서 학교 시험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힘들고 그리고 자주 나와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2군데 있다 그랬어요. 뭐요? 예, 구와 절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이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됩니다. Understand? Very good. 좋습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pelling, word, phrase, clause, sentence, paragraph, passage. 다시 큰 소리 한 번 더. Spelling, word, phrase, clause, sentence, paragraph, passage. 자, 그러면 품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품사 뭐라 그랬죠? 영어 단어의 타고난 고유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문법 용어다. 끝에 전부 다 뭐로 끝난다? 사자로 끝납니다. 알겠죠? 품사는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영어 단어에 타고나라고 했는데 못하는데 이거 안 고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품사 영어 단어에 타고나가 아니고 타고난 고유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놓은 문법 용어. 사자로 끝나는 품사들. 사자로 끝나는 용법 용어. 사자로 끝나는 용법 용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꽤 많아요. 총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기억하고 있군요. 한 30개 이상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30개를 쪼개보면 기본적으로 한 몇 개에서 시작된다. 8개 정도. 어떤 사람은 9개로 보는 구품사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팔품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팔품사로 갑니다. 사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8개나 그죠?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라고 했죠. 자, 명사할 때 명자는 무슨 말이라고요? 이름 명자, 명칭을 뜻하는 말. 대명사의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 동사의 동자는 예,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의 형용은 꾸며준다. 예쁘게 장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사할 때 부자는 메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좀 부수적인 말이다. 부사는 그래서 그냥 곁다리예요. 부사는 문장 형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해줬습니다. 전치사의 전자는 앞전자. 전치사의 전자 뭐라고요? 앞전자. 그리고 치자는 둘치자라고 해서 앞에 두는 말. 어떤 품사 앞에 두는 말이죠? 네, 명사 앞에 두는 말이라서 선생님 명전치사라고 불렀죠. 그리고 접속사는 뭐예요? 접자는 붙일 접자, 속자는 이을 속자, 붙이고 이어주는 말. 단어와 단어를, 구와 구를, 절과 절을 붙이고 이어주는 말이 접속사입니다. 감탄사는 뭐라고요? 감정을 폭탄처럼 터뜨리는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알겠죠? 좋은 감정이든 불쾌하고 안 좋은 감정이든 자기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말을 감탄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영문법 용어의 양대 산맥 중에 끝에 뭐로 끝나는 문법 용어들? 어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어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들이 있는데 문장 성분이란 뭔가? 영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죠. 자, 문장 성분은
영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서? 문장 내에 들어가서 새로 받게 된 뭐? 자기의 위치, 역할, 쓰임새 따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문법 용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장 성분은 영어 단어의 문장 내에서의 쓰임새, 역할, 위치에 따라 분류해 놓은 문법 용어입니다. 자, 문장 성분은 크게 몇 개로 나눈다? 6개. 그래서 6대 문장 성분이라 불러. 어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 뭡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연결어. 주어의 주자는 이제 주인이란 뜻이니까, 그죠? 문장의 주인 되는 자. 서술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목적어는 주어가 원하는 대상.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수식도 꾸며준다는 말이고, 연결은 이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단골 손님으로 오는 유명한 품사 2개,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는 그야말로 단골 손님이에요. 알겠죠?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서술어 자리에는 품사가 하나밖에 안 오죠? 문장의 자리 이름 물을 때 이게 주어다, 수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어 자리에는 품사가 단 1개밖에 안 와요, 거의. 뭐? 동사밖에 안 와요. 수어 자리에 동사밖에 안 오니까 자리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뭐라 한다? 품사 이름인 동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수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어, 동사. 영어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요. 또 우리나라 국어 문법과는 완전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그 다음 뭐예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도 또 뭐가 왔어요? 명사, 대명사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리 이름.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는 명사, 대명사 또 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는데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형용사 자리에는 대신 다른 뭘 넣으면 안 된다? 부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보어 자리인데 그게 형용사 같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데 대신 부사를 넣어버리면 망한다. 그래서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제 개념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어 계통은 형용사나 부사나 감탄사 계열들이 있고요. 수식어의 대표주자 형용사는 어떤 분사를 꾸며줍니까? 명사. 그렇죠. 명사를 꾸며준다.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혁명이다. 혁명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수적인 말,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의 역할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뭐죠? 부보 협동농장, 뭐요? 부부 형동 문장. 부사는 다른 부사를 강조해주는 강조부사. 형용사를 힘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사가 가장 많이 꾸며주는 품사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아주 똑똑해요.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 알겠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사를 꾸며주면서 빠르게 선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형동도 안 돼요. 빠른 달린다 이것도 바보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빠르게 달린다. 그리고 형용사가 빠른이 나왔으면 명사가 와야 돼요. 빠른 선수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빠른 달린다. 그 다음에 빠르게 선수. 멍청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연결어잖아요. 자, 연결에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다. 전치사는 어떤 품사 앞에서?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명사를 막 끌고 다니면서 위치도 가르쳐주고 방향성, 앞에 다른 단어와의 관계 이런 걸 잘 연결해주면서 표현해주는 그런 멋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뭐라 그랬어요? 붙일 접자, 이을 속자, 붙이고 이어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6대 문장 성분에 오는 유명한 품사들이 있는데 특히 주어, 목적어, 보어에는 공통적으로 2개 품사가 다 와요. 뭐예요? 명사와 대명사가 2개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주목보, 주목밥, 주목밥, 주목보, 주목보, 주목밥, 주목밥, 주목밥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와 대명사가 반드시 온다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5형식 문장을 배우기 전에 문장 성분의 여러 가지 세부 용어 알아두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5형식 복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읍시다. 영어 문장을 전부 다 5개 형식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 혼비 박사라고 해가지고 뭐 25형식 이런 분도 있었고요. 뭐 30 몇 형식, 100 몇 형식으로 나눈 언어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의 많은 문장들을 어떤 특정 몇 가지 5개로 분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5형식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영어 문장을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기본 골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는 게 몇 형식이다?
오형식이라서 그냥 배워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알아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문장 볼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좀 도움 되니까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형식의 문장 성분을 좀 세부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주어. 영어로 뭐예요? subject. 예, 줄여서 S라고 합니다. 주어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 영어로 verb. 줄여서 V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적어. 다 같이 object. 줄여서 O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complement. 예, 좋습니다. C라고 표시하고요. 우리가 사형식에서 봤죠? 간접 목적어. 다 indirect object. 예, 줄여서 뭐라고요? IO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간접 목적어 있으면 우리 있어야 될 거 하나 더 있죠? 예, 직접 목적어가 있어요. 바로 direct object가 있습니다. 줄여서 DO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좀 세분화되죠? 주어를 보충해주는 무슨 보호? 예, 주격보호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subjective complement.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죠. 다 같이 objective complement. 줄여서 OC가 있습니다. 그래서 SVOC, IODO, SCOC까지 이 기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오형식을 그죠? 쉽게 기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갑니다. 그러면 오형식 들어갑니다. 자, 1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주어, 동사. 특이한 것은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가 어떤 동사라고 그랬어요? 자동사, 맞아요. 자동사는 뭐가 필요 없죠? 목적어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해 주는 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래서 그냥 자동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 자동사. 이게 완전 자동사라는 뜻은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고 완전해서 보충해 주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뜻이죠. 1형식입니다. 바로 1형식은 자, 1형식은 바로 뭐라고요?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SV. 알겠죠? 그럼 2형식은 어떻게 돼요? 주어 플러스 뭐? 그렇죠. 바로 나와야죠. 불완전 자동사라 해가지고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좀 불완전해서 이 동사가 뭔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자,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없지만 주어를 보충해주는 단어가 하나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격 보호가 필요한 거죠. 영어로 줄여서 SVSC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3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어 플러스 완전 타동사라고 해야죠. 완전 타동사. 즉 타동사란 뜻은 뭐가 뒤에 달려있다? 목적어가 달려있고 완전하다는 말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 3형식이 옵니다. 이게 3형식 주어 플러스 완전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SVO 보호 필요 없고 타동사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4형식도 특이하죠? 4형식 어떻게 돼요? 주어 하나랑 그 다음에 불완전? 네, 아니, 불완전하지 않죠. 완전 타동사죠, 완전. 완전 타동사인데, 특이하게도 목적어 몇 개 나와요? 2개가 달아서 와요. 전치사도 없이. 그냥 목적어 2개가 나란히 오는데, 앞에 있는 목적어를 뭐라 불러요?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간에 어떠한 전치사의 개입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게죠. 사형식은 바로 이렇게 되죠. 주어 플러스 완전 타동사. 독특하게도 사형식은 완전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2개 달아서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ODO,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특이하게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걔에게 줘야 돼요. 항상 뭐 주어야 돼요. 상장을 누구에게 주듯이 수여하듯이. 그래서 이상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형식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죠. 예, 수요동사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형식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플러스 그 다음 뒤에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있는데 불완전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보충하는 게 아니고 뭐? 목적어를 보충해서 무슨 목적격 보호가 뒤에 딱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하나 있고 불완전하다는 말은 이 동사 때문에 목적어가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온다.
예, 실제로 지금 예문으로도 우리 다 공부했죠. 지금은 개념만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는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기본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줬고, 5형식 같은 게 SVO, OC.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마지막 하나만 확실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나는가 봅시다. 이 5형식 문장을 정확한 형식이 맞도록 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품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답은 뭘까요? 예,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나 부사구 이런 거. 이게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같은 게 부사가 붙은 거는 문장 형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건 다 거품이에요. 걷어내버리고 나면 결국엔 머리통, 몸통, 팔다리 핵심 구성 요소만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형식에 앞이나 뒤나 중간 사이사이에 반드시 뭐가 끼어들 수 있다? 부사나 부사구. 부사나 부사구 같은 게 끼어들면 문장 형식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 게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작한 게 있죠. 바로 문장 12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제가 2개밖에 없다 이래 보는 분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시제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가르쳐드립니다. 자, 문장 12시제. 자, 1번 뭡니까, 여러분? 단순 현재 시제. 두 번째, 단순 과거 시제. 세 번째, 단순 미래 시제. 네 번째,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래 진행형. 일곱 번째부터는 뭐죠? 완료형?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과거 완료. 아홉 번째, 미래 완료. 그 다음에 진행과 완료를 합친 거 있잖아요. 자, 10번째 뭐죠?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 11번째 뭐요? 과거 완료 진행. 12번째 마지막 뭐가 남았죠? 미래 완료 진행까지.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되죠. 주어는 john으로 하고요. 동사는 read, 읽다. 그리고 목적어를 책, book 있잖아요. book을 이용해서 3형식 문장으로 이 12시제를 다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단순 현재 시제. John read book. 어떻게 하면 될까요? John reads 그냥 book인가요? A book 같은 거예요.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가산명사니까 셀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돼요. 뒤에 S를 붙이든지 O를 붙이든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단순 현재 John reads a book. 두 번째는 단순 과거 시제. 어떻게 해야 돼요? John read a book. S 떼고 발음만 read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 John read a book. 1번은 John은 책을 읽는다. 말이 단순 현재지 평상시에 늘 읽고 있다는 뜻이. 과거부터. 단순 현재는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만한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것을 해놓은 거예요. 이름만 그냥 단순 현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단순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시제다. 두 번째는 단순 과거는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순 미래. 저는 미래에 책을 한 권 읽을 것이다. 용어로? 예, John will read a book.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죠? 현재 진행형 만들어. 현재 진행형을 만들려면 현재 비동사랑 동사 뒤에 무슨 고리? ing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네 번째. 그래서 현재 진행 어떻게 읽어야 돼? John is reading a book. 그 외에 양쪽에 무슨 부사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John is reading a book now. now를 집어넣는 at the moment 이런 말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과거 진행 용어로 말해봅시다. John was reading a book. 맞죠? John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래요? 미래 진행 어떻게 해요? will이 있어야 되죠? 해볼까요? John will be reading a book. 답은 John will be reading a book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무슨 시제? 현재 완료는 has pp. 그러면 John이 책을 읽었다. John has read the book이라고 해야죠. 발음은 read라고 해야 돼요. 과거나 과거 분사가 발음 똑같은 거 아시죠? R-E-A-D, read. 이거죠. 현재 완료 John has read a book.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특히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내용상 용법도 막 우리 학교에서 막 쪼개잖아요. 과거에 했던 활동이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다시 불러내는 과정.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 그리고 과거에서 하던 동작이 지금 딱 끝났어요.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 과거에 하던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은 거. 계속. 그리고 과거에 했던 동작이 지금 와서 특별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색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 이렇게 뭐 4가지 용법을 뭐 나누고 난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로 깔끔하게 번역이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용법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가 있으면 그 다음 게 뭐예요? 과거 완료. John had read a book이라고 해야 돼요. 과거 완료. John had read a book. John은 어떤 과거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책을 읽었더랬다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9번 미래 완료. John will have read a book. John은 미래에 책을 한 권 계속 읽을 것이고 멈췄을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사가 좀 더 와야지 이 문장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래의 책을 다 읽고 끝내버렸을 건지 계속 읽을 것 같은 느낌인지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마지막 3개 10번 완료와 진행을 합치해야 되죠. 뭐예요 10번? 예, 현재 완료 진행형 John has be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be는 앞에 has와 함께 pp 즉 현재 완료를 완성해 주고요. 자기가 원래 이제 본성이 비동사니까 뒤에 ing랑 합쳐서 뭐 진행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John has been reading a book 무슨 뜻이에요? John은 책을 과거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고 그 동작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면 미래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은 또 뭐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훨씬 쾌쾌 먹었는데 옛날 과거에서부터 그 과거 시점까지 계속 그 동작이 이어지고 계속 갈 것 같은. John had been reading a book. 마지막 12번은요. 미래 완료 진행이요. 어떻게 읽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John will have been reading a book. 이렇게 그죠? 미래 완료 진행. John will have been reading a book. John은 미래에 책을 계속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읽어갈 것이고 그 동작이 미래 가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책 읽기를 미래에도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내용. 다 같이 7번부터 12번까지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입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John has read a book. John has read a book. Number 8. John had read a book. John has read a book.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9번 미래 완료. John will have read a book. John will have read a book. Number 10. 현재 완료 진행형. John has been reading a book. John has been reading a book. 잘하고 있어요. Number 11. 과거 완료 진행. John had been reading a book. John has been reading a book. Number 12. 미래 완료 진행. John will have been reading a book. John will have been reading a book.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사, 문장 성분, 오형식, 그리고 12시제까지 기본적인 복습이 끝났습니다. 어글리. 오 나의 갓